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개념은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그때부터 이제 이 객체는 엄청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원래라면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값을 넣죠. 그리고 a에 뭐 다시 값을 바꿔요. 이러면 a에는 20만 들어있죠. 이 이유가 뭐였죠? 네,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 a라는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었고요. 그 공간에는 하나의 값밖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10이라는 값을 넣어놨는데 20을 또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 10을 덮어 씌워서 10은 사라지고 20만 남는 그거죠. 변수는 하나의 값밖에 못 들어가니까 요 안에, 공간 안에 10과 20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개념 잘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사람 1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객체를 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객체에는 이름, 나이, 자기소개라는 함수까지 해서 여러가지 값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자, 실제로 변수는요 크기가 작아요. 어차피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크기가 별로 안 큽니다. 근데 객체는 커요. 여기에는 뭐 개수나 이런 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얘는 변수고요, 얘는 객체입니다. 자, 그럼 벌써 여기만 봐도 지금 이름이라는 공간 하나 있고요, 나이 들어있고 자기소개라는 함수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대로라면 이 객체를 이렇게 해서 변수에 넣는다 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객체는 변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변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객체 지향 언어들이 이제 차선책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객체가 만들어지면요, 여기에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 리모컨을 변수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리모컨은 하나의 값으로 봅니다. 하나의 데이터로 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변수에. 그러면 이 객체가 통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리모컨만 들어가는 거죠. 자, 객체 자체가 이렇게 돼서 변수에 들어가는 이게 아니에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자신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라는 게 하나 생기고, 그 리모컨을 변수에 담아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연결해주는 거죠, 리모컨을.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객체가 TV라고 했을 때 리모컨은 총 몇 개예요? 두 개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TV는 하나인데, 객체 TV는 하나인데 리모컨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가 생성될 때 만들어진 이 리모컨,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리모컨을요, 얘는 디스라고 해요. 이 리모컨의 이름은 디스예요. 뭐 다른 객체가 있다고 해도, 다른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여기도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리모컨이 있는 건데, 얘도 디스고 이 리모컨의 이름도 디스예요. 그냥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된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얘는 이름이 그냥 디스예요. 단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이 디스라는 이름이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지금 연결을 해준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1 변수를 써주고 나서 이 점 찍는 거 있죠? 이게 리모컨 버튼을 한번 누른 거예요. 리모컨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하는 거죠. 객체 안에 있는 이름, 여기가 이름이 들어가는 공간이었는데 이 이름 파일에다가 홍길동을 넣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리모컨을 조작을 해서 이렇게 밑에 거는 리모컨을 조작을 해서 이 나이라고 하는 폴더에 22이라는 값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컨을 작동을 시켜서 여기를 클릭하는 거라 그랬죠. 얘를 클릭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를 클릭하고 있는 겁니다. 클릭해서 자기소개 했어요. 이 실행 파일에 접근을 해서 얘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 콘솔 로그 찍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얘를 다 지워버리고 자 이거를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그림대로 그릴 수 있고 이해가 되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이해하는데 엄청 쉬우실 거예요. 자, 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사람 1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사람 2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 객체에는 이름이라는 공간 하나가 있고 자기소개라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얘는 사람 1이고요 얘는 사람 2 변수죠. 그리고 얘네는 각각 변수에 연결된 객체들이에요. 그럼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리모컨이 하나씩 존재를 할 거고요. 이 리모컨이 복사돼서 이 변수에 들어오는 거고, 얘가 복사돼서 이 변수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리모컨의 이름은 디스였죠. 얘도 디스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적어 놓죠. 얘는 이름이라는 공간, 얘도 이름이라는 공간이고, 얘가 자기소개 이렇게 존재한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이 변수랑 이 객체는요, 공간 안에서 만들어질 때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서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원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깊어지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사람 이름 자기소개라는 메서드, 사람 1이 가지고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사람 이름, 여기 들어있는 값을 가져다 쓰려고 하고 있죠. 자, 이 이름이라는 여기는요, 값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값이 자기소개에도 쓰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름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자기소개에서 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 점 버튼 클릭했어요. 자기소개 여기로 접근을 합니다. 리모컨 조작을 해서 여기로 통신을 해가지고 여기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요 안에서 사람점 이름, 여기도 사람 1 했죠. 그럼 사람 1 버튼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에 접근을 해요. 그거를 요 안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도 똑같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쓰려고 하는 이 이름이라는 값, 이 초록색 네모인 이 값 어디 있는 거죠?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쵸?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버튼 누르는 거 말고 이 객체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디스도 있죠. 그러면 얘를 그냥 바로 눌러서 여기에 접근을 해서 얘를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버튼을 작동시켜서 얘를 가져다 쓰는 이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잘 출력이 되네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데이터를 잘 가져와서 출력이 되네요. 얘도 이렇게 바꿔주면 지금 실행이 된 거예요. 홍길순 그대로 있죠. 여기에 잘 접근을 해서 가져온 거죠. 얘랑 얘는 지금 이름이 같죠? 디스.이름, 디스.이름 똑같아요. 근데 전혀 헷갈려 하지 않죠. 여기서는 정확히 홍길순을 가져왔고요, 여기서는 정확히 홍길동을 가져왔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객체랑 이 객체는요 완전히 별개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 남이에요. 서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같다 해도 우리가 애초에 지금 리모컨 이름 자체도 같잖아요. 디스라고. 이게 이름이 똑같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 디스는 사람 1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객체고요, 여기서 사용된 이 디스는 사람 2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객체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써줘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한 객체를 연결한 변수,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제 객체를 가지고 뭔가 할 때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이 아예 이해가 안 된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면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객체 자체를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한 개념을 가지고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3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30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죠. 각기 다른 세 가지 방법으로 객체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문제였어요. 일단 사람 1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객체는 비어 있죠. 이렇게 변수 객체 있을 때 비어 있는 상태로 리모컨만 만들어진 거고요. 리모컨만 연결을 해준 상태인 거죠. 이러고 나서 여기 공간에다가 뭔가를 넣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람 1점 이름 이라는 얘는 객체를 한 번에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거는 객체를 한 번에 만들어라 하니까 출력이 홍길동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첫 시간에 했던 방식이죠. 자, 이름 는이라고 했군요. 이 안에서는 는이 아니라 땡땡을 써줘야 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 여기는 점 문법으로 데이터를 채워 넣어 달래요. 그러면 캐릭터 1점 공격 무기 이게 8로 나오게끔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 출력 예시값이 있으니까 이거대로. 자, 이번에는 대괄호 문법으로 데이터 채워 넣기 라고 되어 있네요. 김재동의 성격이 좋음 인거죠. 그럼 여기서 성격 불렀을 때 얘를 잘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했던 이제 객체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 객체 안의 함수를 올바르게 정의해 주세요.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건 사실 아까 했던 거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는 사람 1점 나이, 그리고 여기도 사람 1점 이름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았죠. this를 써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this를 써도 여기서 이제 값을 변화시켰을 때 어차피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름과 나이였잖아요. 자기소개에서 가져다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걸 변수에 있는 리모컨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기 자신한테 있는 리모컨 클릭해서도 접근이 가능한 거였죠. 그리고 값이 변화한 건 여기에 직접 들어가 있는 거니까 변화시키고 나서 얘를 다시 불러내는 거라 결국은 똑같은 작업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객체 안의 함수를 올바르게 정의해 주세요 하고 이거는 이 문제는 이제 조건이 이건 개념이구나. 자, 조건이 안 써있군요. 문제 여기에는 조건이 써있으니까 this를 사용해서 하는 거 좀 전에 방금 했던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사람점 이름, 사람 1점 이름, 사람 1점 나이 이렇게 하냐 아니면 this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냐 하는 문제였고요. 자, 이거를 정답을 좀 열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객체가 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일반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인데, 제가 아까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일은 변수랑 같은 성질을 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요, 보이실까요? 두 개가 아니라 덮어 씌워지는 거죠. 변수처럼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이 파일에는.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를 자, 이 상태에서는 이거 빼고 num1이라는 파일에 5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해주면 덮어쓰기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랑도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덮어 씌워진다라는 거.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파일명도 결국 변수랑 비슷한 성질을 띈다. 그래서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거고, 진짜로 할 건 이게 아니라 자,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객체 안에 지금 나이 에이지스라고 하죠. 에이지스라고 하고 얘를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어떤 한 공간에 10살, 11살, 12살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에이지스. 여기도 안 바뀌었군요. 어떤 카페 안에서 10살과 11살과 12살 이렇게 각각 3명의 아이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페에서는 놀고 있는 아이들의 나이를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10살, 11살, 12살 3명이 놀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자, 만약에 손님이 한 명 더 왔어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손님은 13살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조사한 결과를 객체에 잘 담기 위해서 저렇게 추가를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똑같이 나이를 입력을 할 거고, 뭔가 이제 그 나이에 대한 값들이 들어있잖아요. 아까처럼 이름,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보다 좀 더 규칙성을 띠고 있는 객체인 거죠. 근데 이런 객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써주는 게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생략하고 좀 간단하게 써줄 수 있는 객체가 하나 존재합니다. 걔는 배열이라는 애예요. 이 배열이라는 애는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도 하나의 객체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배열 객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자, 제가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원래 우리는 객체를 중괄호로 만들죠. 근데 얘는 지금 대괄호로 만들고 있어요. 배열 객체는 끝입니다. 얘는 일반 객체고요, 얘는 배열 객체예요. 자, 그럼 여기다 값을 어떻게 넣느냐, 여기에 파일명 그리고 값 써줬어야 되죠, 일반 객체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이 파일명을 다 적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push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 안에 값을 이렇게 인자로 넘겨주면 이 배열 객체 안에 값이 채워져요.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요, 값이 들어있죠. 얘를 이름을 다 2로 바꿔놓고 한번 위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얘는 파일명 값, 파일명 값, 파일명 값, 파일명 값으로 나와요. 근데 얘는 값만 나오죠. 둘 다 똑같은 객체인데 얘는 배열 객체일 뿐이고 얘는 그냥 일반 객체일 뿐이에요. 그랬더니 출력했을 때 모양이 파일명 값, 파일명 값 나오는 게 값만 나오고 있어요. 사실 배열 객체도요, 객체의 일부라서 이 그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조금 다른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겠지만 같은 논리로,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요. 자, 배열 객체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지금 배열 객체 안에 값이 4개가 있죠. 여기에 10, 11, 12, 13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 객체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파일명 하나가 하나의 공간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였죠. 그럼 여기 이 첫 번째 공간의 이름은 뭐예요? ag 0이죠. 파일명. 두 번째는요, ag 1이고요 얘는 2고 얘는 3이에요 그쵸? 이렇게 각각 파일명이 존재하는 거죠. 배열 객체는요, 지금 따로 파일명이 나오고 있는 건 없지만 생성될 때 애초에 지정된 파일명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순서대로 0, 1, 2, 3 식으로 쭉 갑니다. 얘는 정확히 따지면요, 이 안에 값만 나온 게 아니라 0번에 10이라는 값, 1번에 11이라는 값,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0, 1, 2, 3은 배열 객체라면 무조건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면 첫 번째 데이터에 0번, 두 번째 데이터에 1번, 이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배열 객체는요, 만들어졌을 때 각각의 방 번호가 부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데이터가 4개니까 4개의 방이 만들어지는데 그 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해서 쭉 넘버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가능했잖아요. 이런 거 가능했죠. 하나씩 꺼내 쓰는 거. 그럼 얘를 꺼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방 번호를 대괄호 안에 입력을 해주면 그 방에 있는 값을 가져와요.
자, 그리고 이걸 보고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를 1로 해놓을까? 변화를 잘 보세요. 어떻게 됐죠? 제가 배열 객체에다가 0번방에 10이라는 값을, 얘를 좀 바꿔보죠. 9라는 값을 넣으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디 들어가요? 원래 10, 11, 12, 13 얘가 0번방에 있었는데 지금 0번방에다 9를 넣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0번방에 9가 들어가면서 1번 방 출력하라고 하니까 10이 1번 방에서 출력이 돼요. 그러면 한 칸이 밀린 거죠. 원래 여기가 0이었는데 0번 방에 뭘 넣어라 하고 추가를 해줬더니 얘가 한 칸 밀린 거예요. 그래서 1번 방이 된 거고요. 이걸 하기 전에 요거를 보면 이 결과가 11이에요 이때 당시에 1번 방에는 11이 들어있는데 0번 방에다가 9 넣어라 하고 추가했더니 한 칸씩 밀려서 1번 방에는 1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1번 방에 15를 넣어라 라고 하는 거를 해줬죠. 그랬더니 이번엔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10이 없어졌죠. 네, 원래 10, 11, 12, 13 그래서 아까 0번 방처럼 하려면 된다고 치면 1번 방에 들어가고 10이 밀려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죠. 덮어쓰기가 돼버렸잖아요. 자, 일단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아까랑 차이를 좀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는 밀려서 뒤로 생겨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한다 그랬죠. 그쵸? 그 배열 객체 안에서 푸시라는 함수는요, 현재 배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방에서 뒤로 붙어요. 푸시를 한번 할 때마다 얘가 처음에 사이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면 0번 방부터 해서 생기는 거고요.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있었으면 뭐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0번, 1번까지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푸시를 하면 2번부터 생겨나요.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얘가 요 아래에 있을 때 얘는 10이 사라졌죠.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에이지스 0 9래요 0번 방에 9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붙어서 10 생겼어요. 1번 방에, 여기 2번 방에 11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 이 순서면 3번 방인데 1번 방에다가 15 넣으라고 하고 있죠. 여기 들어있던 10이 있는데 15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덮어 씌워지는 거죠. 15로. 그리고 나서 푸시 11이래요. 그럼 지금 방이 2번까지 있죠. 그럼 3번 방에 12 들어가는 거예요. 4번 방에 13 들어가는 거고요. 이 써주는 순서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데이터를 넣을 때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푸시로 넣는 거랑 이렇게
방번호 입력해서 넣는 거. 근데 여기서 이 방번호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고 할 겁니다. 이 방번호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이름이 인덱스예요. 그래서 뭐 배열 객체가 있는데 데이터가 3개 들어있고 각각 1, 2, 3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은 3이고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은 1이고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게 잘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다시 올려놓고요. 자, 제가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위치가 바뀔 때 다른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shif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오라는 값을 만약에 넣겠다. 값이 어떻게 바뀌었죠? 5는 맨 앞으로 왔죠. 심지어 얘는 0번 인덱스에 9를 넣으라고 아예 인덱스까지 박았어요. 근데 그게 밀려나면서 5가 0번 인덱스에 들어가죠. 이 unshift는요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무조건 0번 인덱스 첫 번째 자리에다가 이 값 넣겠다 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원래 얘가 0번에 있었으니까 값이 바뀌거나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얘는 그냥 0번에 5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0번 자리에 있는 애를 옆으로 밀어버립니다. 좀 독특한 친구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6시 5분부터 다시 할게요.